자, 36번 바로 시작할게요. 36번은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 만든대요. 여러분, 전기를 사용할 줄 알았지, 쓸 줄 몰랐잖아, 그지? 그래서 전기를 만들 건데, 그 원리가 뭐냐?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리고 건전지 없이 쓸 수 있는 손전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가 발전 손전등인데, 자석과 코일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 그 공장이죠, 여러분들. 그게 발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카드도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각각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자석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니? 오케이. 다음에 전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어. 어떤 요인이 있어? 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가 발전 손전등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1번 잠깐 볼게요. 일반 손전등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지가 필요한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요, 건전지가 없는 거예요. 자석과 코일만 가지고 건전지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뭐 손전등이니까 전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 오늘 배울 겁니다. 자가 발전 손전등은 건전지가 절대 필요 없다. 코일과 자석은 자석인데 움직이는 자석, 자석의 움직임 이 두 개만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대요. 제가 엉뚱한 상상해봤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 때 잠만 자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을 제가 가상현실 속 어두운 공간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잠을 깬 이 친구가 불빛으로 과학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요청해야죠. 갑자기 분위기는 RPG 상점으로 바뀝니다. 전등을 살 때 필요한 걸 골라보래요. 단 돈을 10,000원만 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불 켜기 위해 필요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6번을 체크하는 순간부터 자살행위거든요. 안 되죠. 패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구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석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이려면 전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부가적인 각종 잡다한 전선이 필요하고요. 일단 통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원기둥 통도 필요한 것이죠. 요 5가지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원리가 전자교도현상인데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코일 있죠. 자석 있죠. 자석을 접근시켰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 중에서 깔짝깔짝된 녀석 있죠. 그죠? 그런 녀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가만히 있는 코일한테 막 인신공격한다든지 놀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학생도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어놓는 전류가 유도 전류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자유도는 코일 주변에 자석이 깔짝깔짝 된다. 움직인다. 그러면 코일 내부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변한대요. 왜 그러냐? 원래 자석 자체가 자기장이 있잖아요. 2학년 때 배웠죠.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 형태가 바뀌고. 맞나? 예.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때 코일에 강제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왜 유도라는 말이 붙었냐? 내가 스스로 낸 것이 아니고 자석이 자꾸 까짝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화를 낸 거라는 것이죠. 그죠? 유도 전류는 뭐 업어치기 한판 그 유도가 아니고요. 요 유도는 인덕션이라는 영어 용어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됐지? 자, 결국은 이거 한 줄 요약해보면요. 이와 같이 자기장의 변화로 자석이 움직였으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너 전기 흘러 증명해보고 있을 때 여기 전구 보이시죠? 여기 전류가 발생하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명칭을 이제 바꿀게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바꿔볼게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증거입니다. 됐죠? 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혹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조작이 필요하니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자석을 겁나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센 녀석을 반드시 드십시오. 코일 많이 감으세요. 그러면 약한 전류가 아니고 조금 더 센 전류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하면은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전자유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이번에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마치 자기장이 변한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따라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즉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한 녀석은 고정시켜 놓고 한 녀석만 움직이면은 어쨌든 전류는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야, 어차피 이거 너희 지금 결론적으로 전기 만드는 거지. 근데 어떻게 전기가 나오는 거야? 자석과 코일이 깔짝깔짝 되는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위치나 속력이 바뀌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불러줍니다. 움직이니까 얘가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그 전자기유도 현상을 얘기했잖아. 둘 중에 한 녀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한다고. 그 얘기를 좀 더 심화 버전으로 놨던 거거든요. 자석이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인정하죠. 더 유식한 말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자석 움직이면 왜 전류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고. 그 내용이 요 네 가지 유형인데 이거를 좀 정석적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썸 타는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썸 타는 걸로 이렇게 대입하면 이 내용이 쉽더라고요. 일단 요 N극을 이제 남학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코일을 여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속으로. 겉으로 표현 못하지만은 뭐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 좋고 뭐 그런 남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남학생한테 쭉 가가지고 야, 여학생 얘가 너 좋아한대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이때 남학생의 반응. 아, 그래? 이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여학생한테 무대 프로 대시합니다. 나도 널 좋아해.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학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남자는 맞지만은 부담되잖아, 그지?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직접 고백해야 맞는 건데 왜 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한마디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싫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들이대는 방식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단 그 남학생이 자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 죄송한데라고 해가지고 잠깐 밀어냅니다. 좀 부담되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N극과 S극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만의 그 코일이 이렇게 또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하잖아, 그죠? 이거 2학년 때 오른손 법칙 안 배웠습니까? 그 코일이 많이 바뀌면 코일이 전류고 이제 엄지가 N극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도 전류죠.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전류가 생기는 거지. 자, 이 오빠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제 실망했습니다.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빠가 등 돌리고 힘없이 빠져나갑니다. 본인의 자기장을 다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학생은 참 미안했어요. 아이, 근데 너무 내가 좀 매몰차게 쳤나 싶어가지고. 근데 싫은 오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이대는 방식이 좀 부담됐을 뿐이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맞잖아요, 그죠? 이때 여학생 붙잡아야죠. 자, 붙잡아야죠. S로 바뀌고요. 코일 자체적으로 또 자기장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한마디면 오빠 딱 돌아섭니다, 여러분들. 오빠, 제가 롤 좀 할 줄 아는데요, 롤. 갑자기 남학생이 등 돌리면 뭐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물론 뭐 반전이 있습니다. 아, 제가 영승 8패고요. 한 번씩 틀어주도 해요. 한 방 뜨다 보면 현피도 떠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어쨌든 남학생은 롤 한다는 여학생의 말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접근했는데 또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게 유도 전류입니다. 물론 여기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가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전류가 발생하죠. 가까이 가도 발생하고 멀리 가도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전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됐나? 어때? 좀 비유가 적절합니까? 그죠? 자, 이거는 뭐냐?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들이댄 장면이거든요. 이거 여학생이고요. 자, 남학생은 뭐 바로 받아주는 그 남학생이 아니고 신중하고 고민하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그런 남학생입니다. 자, 여학생이 쿨하게 접근했습니다. 오빠, 나 어때요? 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학생이 너무 들이대니까 싫은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죠. 아,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야, 이렇게 들이대는 거 너무 싫다 해가지고, 남자가 조금 밀어냅니다. 물론 본인만의 그 자기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 밀어내니까 이제 여학생이 이제 풀이 죽은 거야. 그래서 나는 오빠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힘없는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오빠 미용 이렇게 식으로 뿌잉 뿌잉 됐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남학생이 보기 이 여학생이 싫지는 않거든. 이게 너무 들이대서 문제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이 여자를 좀 붙잡고 싶은데 해가지고 예 붙잡기 위한 멘트를 또 날리죠. 일단 붙잡아야죠. N극, S극, 코일에서 나오는 자기장. 유도 전류 내가 체크 안 했구나. 여기 유도 전류는 이제 요거죠, 요거고. 이제는 이제 나가려는 그 여학생을 붙잡아야죠. 여학생을 붙잡게 만드는 한마디 이겁니다. 나 뜨개질 잘해. 뜨개질로 이제 승부 보는 거죠. 문제는 이 학생은 뜨개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스토리가 엉망이 되겠죠. 어쨌든 여학생도 뜨개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또 발생합니다.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아니 가까이 가도 거부하고 멀리 가니까 붙잡고 어쨌든 전류는 계속 생깁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여러분들. 쉽죠? 썸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은 쉽습니다. 예,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자기 유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말 그대로 자석이 깔짝깔짝 됐을 때 또는 이제 뭐 코일이 깔짝깔짝 됐을 때 어쨌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여기 제가 풍력 발전기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 혹시 이 그림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교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본체 있거든요. 본체를 확대해 보니까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중심에 철심처럼 생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이거 꼬챙이거든요. 꼬챙이를 뺑글뺑글 돌리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코일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거 불이 들어오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발전기는 일단 영구 자석을 써야 되고요. 코일이 회전하면 반드시 강제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 확인은 가능하죠. 이때부터 전기가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그제? 다음에 버스 카드인데요. 얘도 전자기 유도 사례입니다. 단말기 자체, 여기 단말기 자체가 이미 전기에 꼽힌 거예요, 그죠? 콘센트에 꼽혀가지고 이미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자기장을 처음부터 형성한 상태입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 있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요. 이제 접근하는 거 아니까 코일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카드 내부에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단말기의 그 자기장 변화를 감지합니다. 자기장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코일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지. 그래서 당연히 전류가 발생하겠죠. 이때 교통카드 내부의 코일은 드디어 여러분이 배웠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세진 않지만 그래서 이 전류가 전기 신호로 이제 줘가지고 이 전류가 카드 속 칩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죠. 전력을 공급받은 칩은요, 코일이죠, 코일. 이 칩은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단말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가 이 요금을 차감한 다음에 또 전기 신호로 다시 카드에 이제 내용을 보내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무선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전자기 현상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가 교환되죠. 전기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전자기유도의 사례가 지금 두 개 나왔죠. 발전기, 뻑카, 그 다음에 마이크, 일렉기타, 금속 탐지기가 이제 발전기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동기는 절대로 발전기가 아닙니다. 발전기는 뜻이 뭐예요? 어쨌든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거잖아. 전동기 뭔지 아세요? 전기 에너지로 뭔가를 동력을 쓰겠다. 전기를 소모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선풍기, 전기 꽂아가지고 뺑글뺑글 동력으로 돌리죠, 그죠? 전기를 소모하는 거 아니가? 얘는 전기를 소모하는 것이고, 얘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원리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어떤 현상, 사례를 옳은 것을 했을 때, 전동기는 반드시 제외시킬 것.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